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체로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이나 해안 도로로 밀려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와 충청 북부 지역에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최대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소리였습니다. 일라디오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KBS. 네, 미국 대통령 선거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또는 바이든이 된다면 각종 경제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4가지 이슈들을 각각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 1. 플랫폼 IT 공룡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간섭은 누가 되든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이다. 2. 바이든이 되면 기업 부자에 대한 대규모 증세 확 실시된다. 3. 트럼프는 반이민 정책, 바이든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4. 대중 강경 노선은 누가 되든 지속될 듯하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얽히고 설킨 국제경제는 이분이 제일 잘합니다. 서울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신환종의 세계경제 리포트.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선 첫 TV 토론회에 나섭니다.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히는 만큼 내일 토론회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상황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분석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추석 바로 연휴 전이어서 오늘 들으시는 최경련의 경제쇼를 들으시는 분들이 유튜브 상으로만 보면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오늘 아주 좋은 정보가 한가득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못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KBS 콩을 통해서 꼭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미국 대선에서 TV 토론을 하면 영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원래는 그 TV 토론의 영향력은 별로 없다라는 자기 이미 다 정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앞에 두고 정하고 나서 TV를 보기 때문에 별로 큰 영향이 없다였었는데 사람들이 이미 마음을 결정하고 그런데 지난 2016년에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TV 토론을 하면서 실은 트럼프가 어떤 공세적으로 하게 되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서베이한 걸 보면요. 한 87%는 이미 다 정했다. 나는 마음 안 바꾸겠다. 그랬고 13%가 바꿀 유형이 있다. 그런데 13%가 뭐 선거를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부동표에 흔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TV 토론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TV 토론 주제는 그러면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주제는 뭡니까? 글쎄요, 이제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내일 아침 10시에 하는 거는 1차인데요. 이게 지금 3차에 걸쳐서 하는데 1차 주제는 첫 번째는 그동안의 두 사람의 기록 어떤 역정을 거쳐왔는가 그다음에 코로나 대처에 관한 거 그다음에 경제에 관한 거 그다음에 그 흑인 그 시위 이거를 이제 폭력 문제 뭐 이렇게까지 폭력이란 말을 써가면서 다뤘더라고요. 아, 그렇게 다뤘습니까? 질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선거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흑백 차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거와 함께 폭력 시위라고 아마 저기 공화당이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네이밍 하나 선정하는 이제 이름 선정 주제 선정하는 것도 엄청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된 모양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거의 신뢰도는 이따가 우리 저 우편 투표 문제, 그다음에 불복종의 문제까지 자 그 얘기까지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방 대법원 그 대법관 예. 지금 지정에 관한 이것까지 지금 6개 정도를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게 다 나온 게 아니고요. 일부만 일단 나온 겁니다. 뭐 이제 외교 뭐 이런 것들은 실은 그 다음 아마 중순쯤으로 할 것 같고요. 예. 뭐 등등에 대한 문제가 이제 2차, 3차 때 또 하니까. 그래서 일단 경제하고 코로나 그다음에 내부 사회적인 갈등 요게 지금 집중해서 아마 오늘 밤에 나오지 않을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보면은 코로나랄지 경제가 최근에 미국이 안 좋아진 것, 그 다음에 흑백 차별, 주요 도시 폭력 시위 이런 것들이 가장 민감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트럼프한테 좀 불리한 아젠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찝어보면요. 일단 코로나 문제는 그 시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욕 먹겠죠. 그렇겠죠. 아마 뭐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대처를 잘했느냐라는 서베이만 봐도 한 57%뭐 이 정도는 저기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 공화당 쪽 특히 트럼프 지지할 사람들은 뭐 상관없이 그냥 저기 트럼프 지지한다 코로나랑 관련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싫은 사람들은 그냥 싫은 거죠. 자, 이 코로나 지지율은 거의 대선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는 이게 실은 이제 이 코로나만 빼면 지난 4년 동안 트럼프가 뭐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 잘해왔지 않습니까? 실업률도 낮았고. 그다음에 현재 서베이를 해봐도 경제 성장 또는 이제 경제 문제는 누가 더 잘 할 것 같으냐 이렇게 나오니까 트럼프가 더 잘한다가 서베이에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지지율과 다르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경제 문제 자체는 트럼프한테 그렇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주식도 반등했잖아요. 그다음에 경제가 지금 2분기에 떨어졌다가 이제 3분기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는 약간 플러스 트럼프한테 아까 코로나는 약간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흑인 저기 그 차별 문제와 그다음에 폭력 시위 문제는 외면적으로 보면은 지금 워낙 사회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미숙한 대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지지율 뭐 이런 걸 보면은 트럼프한테 마이너스로 다가오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문제 때문에 백인 지지자들이 어떤 결집 그렇죠. 그런 게 있기 있죠. 때문에 중립을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으로는 약간 좀 흑인에 관한 원래 그럴만 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사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백인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꽤가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지금 세력을 얻고 있는 것 같고요. 뒤늦게. 그래서 한 6, 7월에 바닥을 쳤던 그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한 것들이 자 요거를 화두로 삼으면서 예전에도 1968년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마틴 루터킹 목사 암살당하고 자 그래서 그때 진보의 기치를 들고 그 민주당이 강하게 그 이제 푸시를 했었고 그때 대통령 후보였던 존 F 케네디 아니죠 로버트 케네디 동생입니다. 그 사람이 암살을 당하면서 이제 결국엔 닉슨 대통령한테 졌는데요. 그때 68년도에 이 흑인 민권운동 또는 무슨 반전운동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음악으로 듣고 또 뭐 영화로도 보고 뭐 알고 있지만 실은 그게 그런 흐름의 불꽃의 시작이 아니고 거의 마지막 불꽃이었던 것처럼 그 뒤로 닉슨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40년간 진보라는 흐름으로 갔던 이 미국 정책들이 상당히 뒤바뀌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민주당의 그 어떤 사람들이 민주당의 그 원래 남부의 좀 보수적인 백인들이 60년대부터 이런 것들부터 이런 때부터 해서 공화당으로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80년대 신보수주의라고 레이건을 중심으로 하는 신보수주의가 결집이 되는
그 원래 민주당은 전통적으로는 1800년대 보시면은 남부의 민주당이었죠. 예. 예, 그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50년대, 60년대에 막 이런 흐름들 때문에 제가 아마 트럼프로서는 요거를 아주 강력하게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기득권의 일종의 저항, 네. 반동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결국에는 캘리포니아나 뭐 뉴욕이라든가 큰 대도시는 이미 다 저쪽 거고 그 트럼프는 그 나머지 경합 지역에서의 그 세를 얻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희한하게도 지금 경합 지역의 백인 비중이 높아요. 그렇죠. 워낙 백인 비중이 평균보다 조금씩 높아요. 그래서 예.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지율은 꽤 높은 거죠. 격차가 좀 있는 거죠, 그래도. 네, 그 지금 그 뉴욕타임즈 어제 나온 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일매일 체크하는데요.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 리얼 팔리틱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면 예. 매일매일 업데이트 나와 있습니다. 예. realpolitics.com. 네. 예. 그 이제 저희 투자가들뿐 아니라 분석하는 사람뿐 아니라 정치 분석하는 사람들 뭐 전부 다 지금 그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서베이가 다 거기 올라와요. 예. 가장 빠른 게 어제 뉴욕타임즈 거였는데 예. 50대 46으로 50대 46. 50대 46이면 4%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통계할 때 이제 그 3%냐 뭐 5%냐 얘기하는데 예. 플러스 마이너스 1.5 오차 범위. 오차 범위 들어갔고 예. 그다음에 경합주가 중요한데요. 예. 우리가 이제 경합주가 대표적인 게 이제 플로리다. 예전에 2020년에 그 아들 부시하고 예, 예. 그다음에 엘고하고 예, 붙어가지고 예, 예, 예. 문제가 됐던 예. 플로리다. 그다음에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뭐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바니아 할 것 없이 대부분이 다 지금 오차 범위 아닌 한 5% 미만으로 막 1%, 2% 이렇게 다 미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 아 지금 어느 뭐 트럼프가 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이긴다 이렇게 얘기도 어렵고 앞으로 한 달 동안에 막 뒤치락 엎치락 하면서 자 이런 흐름을 봐야지 지금 누구도 지금 누가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거기다 미국 투표제도가 희한해서 사람들이 투표를 개인들이 유권자가 하는 거하고 또 간접 선거단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의원처럼 우리 주의 뜻은 이런 거야라고 해서 투표하는 거하고 이게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예. 근데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대세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예. 그동안은.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힐러리 쪽 가져갔던 선거연단이 뭐 버니 샌더스를 갑자기 찍는다든가 예. 뭐 이런 건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니까. 예. 지금은 워낙에 지금 박빙이기 때문에 혹시 뭐 그것뿐 아니라 지금 우편 투표로 인한 대선 불복종. 자, 요 2020년대와 비슷한 상황이 나올까봐 지금 예. 시장은 그래서 금시장이 예. 9월 중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던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대선으로 자꾸 잡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재정 부양책이 나와서 좀 떠받쳐줄 줄 알았는데 이게 자꾸 안 나온 겁니다. 못 나온 거죠. 그 민주당 공화당 싸우다 보니까 거기다 지금 대법관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 그거를 정쟁으로 삼아서 아마 모든 이슈를 다 뒤로 빌려버렸는데 딱 보니까 11월 4일 날 결판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자 이러면은 12월까지 이 혼란이 지속된다면은 3분기 다 해체해놔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금시장 혼란을 대선 불확실성을 상당히 높게 보면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우편 투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이제 선거 자체를 그러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치 그 외교 조선의 미치광이 전략처럼 자해 수준으로 막 뭔가 불안감을 조성해서 저 진짜로 인정하지 않고 뭐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 이번에도 그냥 또 해라라고 이렇게 투표를 하는 식으로 유도하는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차피 우편 투표 또는 사전 투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예. 그 민주당 지지자들 예. 지금도 아마 한 60에서 70%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이번에 특히 할 것 같다. 60에서 70%도 그렇게 할 것 같다. 예.
그 유색 흑인 그다음에 저 젊은 사람들, 예. 그 또 투표도 많이 안 해본 사람들,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은 또 그 투표장에 잘 안 가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은 이 투표장에 가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 우리보다 더 이제 좀 짜증나는,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실은 그동안 백인 중간층들 그 투표를 하나의 자기 어떤 신성한 권리로 여기면서 아주 그냥 뭐 그랬던 사람들만 많이 투표율이 높았던. 그런데 이게 우편 투표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트럼프나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제어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그것도 실은 또 우편 투표가 또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11월 당일까지 도착한 것만 된다. 자, 이게 실은 보통 생각인 것 같은데, 예. 뭐 어디는 날짜 지나도 되고, 캘리포니아. 투표 당일날 우체국 소인만 찍히면은 언제 오든 상관없고, 그러면 개표 언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주마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실은 11월 4일날 선거하고, 그다음에 12월 14일인가 그때 예. 선거인단 투표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일까지 와서 이미 다 끝난 게 아니죠, 그럼? 예. 자, 이렇게 되면 그 중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는, 그것도 말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불합리한 뭐 이런 전략보다는, 트럼프가 완전 불합리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원래 좀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동안은 큰 문제가 없다가 지금은 언택의 문제 때문에 예. 이게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에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다. 이게 참 대여섯 시간 아까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거에 봤던 미국 탐사 보도들을 보면 이게 투표가 좀 약간 좀 흑인들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했던 게, 대여섯 시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오래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무슨 투표하는데 대여섯 시간을 기다리냐. 그렇죠. 근데 이제 흑인 투표 지역구로 가면 투표소가 백인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한번 탐사 보도를,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보도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줄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흑인들을 오히려 투표를 못 하도록, 뭐 대여섯 시간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투표 못 하겠다,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부러 조장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게 있어서 우편 투표를 자꾸 독려를 했던 거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거를 이렇게 받아치니까 이게 미국의 이 허술한 이 투표 관리 제도,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다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무효표 처리하는 게 있는데, 예. 그중에 우편 투표로 무효표로 온 게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 이제 늦게 온 거 특히. 예. 그다음에 특히 민주당 쪽에서 젊은 사람들은 처음 해보잖아요. 그러면 잘못 찍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민주당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결국에는 그 이 경합 지역에서 10,000표, 20,000표, 30,000표 차이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에서 혹시 무효표로 된 거를 다시 수동으로 직접 손으로 검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 지금 대법관 문제부터 비롯해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예. 금융기관에서는 지금 그래서 12월까지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니까 이런 혼란이, 초유의 혼란이 이제 2달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트럼프가 말을 워낙 잘하고 뭐 방송을 했던 사람이라 맞닥뜨리면, 거기다 이제 그 이상한 소문 있잖아요. 바이든 후보의 인지 능력이 나이가 들어서 좀 저하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상한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TV 토론에서 뭐 드러나 버린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TV 토론은 트럼프가 우세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바이든이 얼마나 방어할 거냐. 만약에 방어를 너무 잘하면은 약 먹었다, 약물 조사 하자, 뭐 이런 약물 검사하자, 이 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마 사람들이 그래서 그 소문을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바이든은 최대한 어떤 이제 방어하려고 할 거고요. 하지만 TV 토론 자체는 확실히 이 트럼프가 노련하고 또 지난번 힐러리한테도 결코 뒤지지 않았던 것처럼 예. 또 이제 임기응변이 강하기 때문에 힐러리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아주 그냥 예. 모범생으로 컸고 자, 예. 아주 근데 아주 진짜 좌충우돌로 해서 몰아붙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생방송으로 예. 여러 가지를 했던 사람하고 그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막 이렇게만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틀린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지난번 경험하면서 그 트럼프의 지난번 선거 전략은 그 힐러리의 약점이 이제 다 좋은데 사람이 가식적이다. 예. 이런 예. 그거를 부각시키는 거. 예. 라이어 거짓말. 예. 실은 지난번에 한 달 안에 TV 토론하고 이제 한 달 안에 문제 생겼던 게 힐러리 이메일 사건이 있었어요. 일주일 전인가 터졌죠. FBI에 가서 저 국무장관 퇴임할 때 이메일 다 내놨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것 이게 들통나면서 FBI가 예. 조사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실은 힐러리가 가식적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화두를 보면요. 2016년의 화두는 뭐냐면 금융위기로부터 한 7년 8년 지났고 예. 어느 정도 회복됐는데 트럼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뭐였냐면은 기존 정치인은 싫다는 거였어요. 기존 정치인은 난 도저히 못 믿겠어 이제. 그 월가를 점령하라 그 뒤끝이 좀 있었네요. 맞아요. 전 예. 세계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도 마크롱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당선된 이유, 그죠? 듣보잡이었죠. 예. 자, 브라질에도 볼소나로라고 하는 기존 정치인은 다 부패했고 이 사람은 멀기 때문에 기존 정치에서 멀었기 때문에 예. 부패하지 않았다 또는 가식적이진 않다 최소한. 자, 이게 실은 성공했던 예. 것들인데요. 실은 이번에 그 바이든이 힐러리랑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 힐러리 두 가지 이미지 갖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은 남자 힐러리라는 가식적이면서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동안 정치 한 36년 했죠. 예. 근데 또 하나 이미지는 백인 오바마. 아, 백인 오바마는 또 어떤 의미죠? 오바마의 파트너였고 오바마와 같이 예. 자, 그 오바마 정권에 대한 평가가 그냥 나쁘지 않았잖아요. 예.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자, 이 두 이미지 중에서 어떤 게 이제 부각되느냐인데 현재까지는 그 요 TV 토론을 그 전후해서 실은 그동안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올해 한 초반까지는 트럼프가 우세했잖아요. 예. 다들 된다 그랬죠. 코로나 문제가 생기면서 붙고 그다음에 이제 흑인 그 차별 문제가 생기면서 이 지지율이 역전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어떤 그 이슈를 이제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바이든은 그래서 아마 잘못하면은 남자 힐러리의 모습을 만약에 TV 토론에서 보여지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예. 이런 모습들을 하게 된다면은 예. 지금 정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아마 전략들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법관 긴스버그 전 대법관 후임을 이렇게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지명을 하려고 지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막 좀 무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강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강행하는 이유는 지금 상원이 공화당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선거에서 상원을 뺏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16년 2월에 오바마 때 오바마가 이제 그때 돌아가셨던 스칼라 피논가 그 대법관 보수 쪽이었는데 오바마가 지정하면 이제 진보 쪽이나 했겠죠. 그러니까 실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때 못하게 했어요 공화당이. 왜냐하면 상원이 그때 54석인가 해가지고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는 통과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상원에 있기 때문에 잽싸게 통과시키면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중요한 거는요. 미국에서 중요한 결정, 낙태, 동성애, 또 흑인, 차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를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9명의 대법관들이 결정하는 사례가 정말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구군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에도 아까 혼란스럽게 투표가 진행이 된다면
지난 2020년 복귀 한번 해보면요. 예. 그때 거의 삐까삐까했고 양쪽이 그 부시하고 엘고하고 비슷했고 마지막 플로리다만 남았는데 마지막 개표해보니까 0.1%가 나왔어요. 차이가. 예. 그러면은 플로리다 주 법에 따라서 재검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랬더니 357표로 더 낮아졌어. 그러니까 근데 무효표가 14,000표예요. 예, 맞습니다. 무효표 진짜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엘고 네. 쪽에 이거 다 수검해야 된다. 그래서 플로리다 주 법원이 오케이 했습니다. 하라고 예. 그랬어요.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 막았어요. 그것도 5대4로. 이유는 예. 12월 14일이 그 선거인단 투표인데 예. 그게 막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11월 중반까지 왔는데 예. 지금 플로리다만 개표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다른 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은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것도 실은 시간이 없다는 거였었어요. 12월 예. 14일까지 예. 불가능하다. 플로리다만 하는 게 아니고 예. 다른 주는 그러면 거기도 무효표고 뭐고 다 뒤집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거기서 스톱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5대4였어요. 연방 대법관이 논리를 만들어줬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은 마지막 한 명이 누구냐. 그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엘고가 거기서 알았다라고 물러선 겁니다. 그냥 그렇죠. 물러선 게 아니고요. 그렇죠. 요번에도 자 이제 우편 투표가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 판단, 우편 투표를 얼마나 인정할 건지 말 건지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논란이 되는 데 있으면 예. 연방 대법원이 그 주에 대해서 한 것들을 맘대로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 기네스버그 대법관 돌아가시고 버렛이라는 48살 그분이 여성분이 예. 그분이 이제 된다면 이제 6대3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데 가끔씩 공화당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지정해 가지고 된 대법관들도 중요한 판단에서는 반대표 내고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예.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 이것도 오케이 했고요. 예. 반란표도 많았는데 이 건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제 공화당 편에 만약에 6대3이면은 만약 그런 상황을 가면은 그러네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때문에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피터팬님은 월가는 누구를 지지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예. 월가는요. 저희가 이제 작년 10월에 그때 월가하고 워싱턴 갔다 와서 말씀드렸죠. 예, 예. 월가에 투자가들 1,000명 모아놓고 누가 될 것 같냐고 1년 전에 했더니 엘리자베스 워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월가는 예측이 맞은 적이 없다고. 기대하지 마시라고. 예. 자, 그런데 누구를 지지하든 예측이 맞는 게 아니다. 월가는 예. 잘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되든. 자, 그런데 지금 돈은 바이든으로 가고 있습니다. 돈은 바이든으로 가고 있다. 네, 트럼프로 옛날에 많이 갔다가 예. 상당히 이게 쭉 내려가서 그 바이든으로 더 많이 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은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바이든이 더 많습니다. 이 얘기는 바이든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보다는 예. 우리도 막 그 여당 야당 다 주겠죠. 그렇죠. 예. 그 마찬가지로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예. 이제 월가도 규제 강화 나올 거고요. 그렇죠. 테크 규제 강화 이런 게 막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때 좀 살살하라고 그런 차원일 겁니다. 미리. 네, 그래서 약을 쳐놓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월가의 예측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더 못해요. 그건 믿지 마시고요. 지난번에도 와장창 틀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보다는 애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예. 자, 그래서 이제 누가 되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월가 쪽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근데 공화당의 유명 인사들 중에서도 일부가 지금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바이든 리퍼블리컨. 바이든 리퍼블리컨. 네.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트럼프가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 정도로. 그 같은 당인데. 지난번에 대선 예. 후보였던 존 맥케인의 그 와이프셨던 분, 맥케인 예. 부인. 예. 그다음에 조지 부시 아들 부시도 트럼프 싫어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롬니. 네. 그다음에 뭐 많죠. 이런 사람들. 리사 모코스키 같은 상원의원 중에서도. 자, 이런 사람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의 그동안의 그 정체성이 거의
바이든이 만든 게 별로 없고요. 그냥 반 트럼프. 정체성이 반 트럼프였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했는데 최근에 이런 정강이나 어떤 계획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서야 좀 붙는 건데요. 생각해보세요. 올해 3, 4월은 그냥 트럼프가 싫은 거죠. 예. 그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바이든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 네, 가장 중도적이고 트럼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그거였기 때문에 안에 어떻게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어떤 사람인지, 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게 지금 TV 토론부터는 명확하게 이런 방송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하나씩 둘씩 그 민주당의 강령들 예.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좀 기대도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또 걱정도 되고.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글로벌셀러님과 0017님, 무량수님 등 질문이 역시 이제 남북관계 쪽 한국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로 쏠리고 있는데요. 질문들이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훨씬 낫겠죠. 뭐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외교부에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저희들이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 트럼프의 방식이 너무 즉흥적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누가 되는 게 유리하냐는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전반적으로 자 이제 트럼프는 일단 하던 대로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방위비 분담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할 거고 예. 미중 갈등은 아마 더 심하게 더 때릴 거고 예. 그렇죠? 그 가운데 우리 반도체나 우리 산업이 어느 정도 기회도 있을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북한에서만큼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정책이 아니라 트럼프 되게 특이한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유화적인 제스처 때문에 대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낫다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난 거냐. 그다음에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4년 임기 끝나면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트럼프가 낫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다음에 조 바이든은요. 예. 36년 동안 상원 외교위원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클링턴이 이제 실사를 시켰어요. 중국 가서 보고 오라고. 예. 저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것 같냐고. 우리가 시킨 대로 잘 할 것 같냐. 자, 우리 룰을 지킬 것 같냐. WTO라는. 예. 실사 갔다 와서 될 것 같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원죄가 있는 사람이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외교 엘리트. 이 사람이 외교 엘리트죠. 예. 클린턴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오바마가 한 게 아니고 실은 이런 외교위원장 또 이런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서 하는데 실은 그 20년 30년 동안에 민주당의 외교 엘리트들의 어떤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 볼 수 있겠는데 그동안에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그 대북 정책은 실은 그래도 좀 평화적이고 그래도 좀 어떻게 대화를 해보려고 하고 이런 예. 스타일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화당의 강경보다는 좀 달랐죠. 근데 트럼프가 워낙 특이해서 막 그렇죠. 헤이 프렌드 뭐 러브레터 왔다 갔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예. 러브레터는 없다 얘기했습니다. 아, 러브레터는 없다. 그런 거 안 되고 절차적으로 하겠다. 예. 예. 아마 비핵화를 제대로 하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가서 드네요. 검사를 하고 예. 예. 그냥 둘만 뭐 친하다는 거 과시하고 진전된 거 하나도 없고 그보다는 그렇죠. 민주당의 전통적인 방식은 일단 평화적으로 좀 해결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입장에서도 조금 깔끔하기는 해볼만하다. 하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원하는 평화랄지 종전이랄지 이런 게 오면 정말 좋긴 하겠죠. 예. 근데 또 김정은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 마음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 마음이니까. 그 무역 통상 정책 중국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비교를 좀 해 주십시오.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그게 거의 비교가 잘 안 되는데요, 이제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 민주당의 정강이 나왔는데 예. 2016년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단 중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이란 말이 빠졌어요. 하나의 중국 그거는 이제 타이완 대만을 네, 좀 대만 뭐 홍콩 할 것 없이 예. 자 이제 그 대만 사수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권에 대한 문제를 더 강화시킨다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무역에 대한 문제도 지금 엄청나게 언급을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면은 트럼프보다 더 고급지고 더 아주 디테일하게 중국을 압박을 지금 아마 민주당 정권을 넘겨받으면 트럼프한테 고맙다 그럴 겁니다. 대신해줘서 일단 다음 우리한테 맡기고 자 이제 아마 세밀하게
갈 건데 결국은 트럼프는 잽 날린 것 정도고 스트레이트 훅 뭐 이런 거는 민주당에서 트럼프가 하든 예. 민주당이 하든 왜냐하면 지금 요 대선은요 선거는 미국이 화두를 꺼내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예. 근데 대내적으로 뭐 이제 코로나도 있고 우리 경제 성장도 있고 하겠지만 대외적으로는 앞으로 수십 년간 패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싸움을 해야 될 텐데 저쪽에서 이 정치 체제가 계속 문제를 만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중국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예. 정치 체제에 대한 압박도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꺼내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은 타협을 하면서 또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깨지고 이런 상황을 십몇 년간 계속되면서 압박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 4차 산업 도약하지 못하게 다 봉쇄해버리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지금 그래서 대중 정책은 아마 트럼프랑 바이든 정책이 지금 똑같다 거의 비슷하다. 디테일만 좀 다르고 거의 비슷할 것 같다. 이건 그래서 이슈거리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많이 때리냐. 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 스탠스가 저도 보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은 다르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확실하게 그 인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잡겠다. 뭐 이런 스탠스인 것 같은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이 곧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거는 좀 엎드려서 도강야기 하는 게 제가 중국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요? 예. 네, 그게 제일 좋겠지만 왜냐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직은 미국에 대응할 수 없다.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너무 빨리. 예. 한 10년이나 15년 정도 지나서 하면 해볼 만한데 아직은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특히 고민은 홍콩이 될 거라고 봅니다. 홍콩. 예, 홍콩을 뭐 큰 문제 없어 보이고 막 이래서 사람들이 좀 이제는 뭐 조용하게 보이지만 미국과 서방에서는 자꾸 홍콩을 계속 언급합니다. 그리고 홍콩 사람들도 많이 힘들 거예요. 왜? 중국의 본토 사람들은 자유를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렇죠. 자기 대표를 직접 선거로 투표한 적도 없고. 근데 홍콩은 경험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콩이 실은 마지노선이었어요. 왜냐하면 서방에서는 중국이 바뀌면 홍콩처럼 그걸 기대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치 체계가 부딪히는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이거 부딪히게 되는 정치 체제가 다시 부딪히게 되는 이런 문제로 지금 부각됐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정치 체제에 대한 우려.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지금 갈등이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투키디데스라는 그냥 이게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런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권위주의 국가가 세계 넘버원이 됐을 때 다른 나라도 어떻게 될 거냐라는 그 문제를 제기한. 그래서 아마 향후는 한 몇십 년 동안은 중국의 정치 체제가 바뀔 때까지 계속 압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냥 이 정도에서 중국이 멈춰서 더 이상 선진으로 4차 산업이나 산업에서 발돋움을 못하게 하거나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거나 위협이 된다면 체제를 바꿔버리는 식으로 압박을 바뀔 때까지.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서방이 자유 홍콩이 되도록 홍콩의 시민들의 시위나 데모 이런 것들을 좀 더 독려하고 거기에 또 힘을 얻고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아마 좀 시끄러울 것 같고 홍콩은. 근데 이제 실제로 목표는 대만인 것 같아요. 중국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중국은 하나로 여기지만 미국은 이제 대만을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여기 실드를 치는 거 막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하고. 그죠. 그 단계로 가겠죠 이제 막. 유엔에도 이제 가입하게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중국을 자극시킬 건데요. 자,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갈등은 그래서 IT 금융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갈등이 불거지는 향후 10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예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미국이 지금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이는 많은 케이스고요. 실은 그 전에 더 혼란스러운 적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결국 남북 전쟁으로 간 것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1895년에는요. 근본이제냐 아니면 은두 좀 같이 하자.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죠?
자, 그때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예. 그 왜 저기 사람들을 황금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래가지고 이 파퓰리즘이라는 거의 근원이거든요. 예. 참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대선으로 붙었다가 예. 공화당한테 깨집니다. 그래서 그냥 근본이제로 가죠.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막 그렇게 붙다가 결정 나면은 그냥 따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런 게 또 그리고 있습니다. 나서 이제 예. 나름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드러나고 또 되고 하면서 사회가 조금씩 바뀌죠. 자, 그러니까 이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것들 낙태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계속 있었는데 미국의 그 지금 이제 주별로 보면은 웃기잖아요. 뭐 어디는 언제 저기 그 11월 4일까지만 되고 누구는 20일 날 와도 되고 주 전통이 강해서 그런데요. 그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니 저기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라, 오래된 국가 예. 얘기하면 이제 뭐 인도, 뭐 중국 또는 무슨 저기 어디야 중동에 뭐 예. 얘기하시죠? 예. 메소포타미아. 예. 예. 그런데 예. 생각을 좀 바꿔서요. 현존하는 정치 체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어딜까요? 현존한 정치 체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는 데모크라시가 이룩된 미국이겠네요. 일단 첫 번째는 영국입니다. 영국. 입헌 군주제로, 예. 자 의원 내각제로, 예. 1688년 뭐 명예혁명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입헌 군주제고, 예. 자 공화정으로, 예. 대통령제로 또는 뭐 의원 내각제로 이렇게 해서 가장 오래된 나라는 미국입니다.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체제는 미국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다른 나라들 우리도 실은 한 80년 저기죠 1948년이니까 예. 48년.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때 많고요. 중국도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실은 이 정치 체제가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역사가 짧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요 무지하게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87년인가요? 독립 선언서하고 예. 자기들이 만든 그 수정 연방 헌법 이런 것들이 거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그거 그때 들춰보죠. 건국의 예. 아버지들이 어떤 걸로 이걸 만들었을까. 근데 예. 여기서 아까 이 대법관 이슈라든가 지금 미국의 이 장점들은 그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뭐를 만들어 놨냐면 권력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인간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미국 헌법이 문제가 그래요. 있고 예. 이 사람이 권력이 점점 세지면은 이거를 다른 사람을 압박을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 자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다 분리시켜 놓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번 미국 선거를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혼란은 상당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좀 긴 거시적 측면에서 이게 어디로 바뀌려고 하는 그런 진통이냐.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화두들은 뭘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대선 이후에 바뀌는 2021년에 어떤 식으로 변할 거냐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지금부터 하시면 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가지고는 특히 이제 리더십이라는 세계의 리더십, 미국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많이 손상시켜 버린 게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독일이랄지 유럽의 다양한 나라들이 미국의 리더십을 믿고 있지 않다는 뭐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바이든이 이제 그 리더십을 회복하겠다 그렇죠. 얘기하는데요. 예. 제 생각에는 실은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또는 오바마나 다 똑같습니다. 미국 사람. 왜냐하면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의 기본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그 국내 정치의 정치 철학은 하나는 자유주의, 존 로크의 그다음에 공화주의라는 예. 그 이제 고대 로마 공화정을 따온 거고요. 예. 근데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캘비니즘이거든요. 뭐냐면 이 사람들 유럽을 떠나왔잖아요. 예. 유럽은 소돔과 고모라야. 거긴 부패하고 저거는 벼락 맞은 나라고. 예. 그게 2차 세전 막 터졌고 우리는 가나안 땅, 여긴 가나안 땅,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청교도들 입장에서는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우리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쭉쭉쭉 나가는데 우리는 예정받았고 소명받았기 때문에 캘비니즘이죠. 그래서 내부 식민지로 해서 내부 서부로 쭉 간 겁니다. 꽉 찬 게 1895년. 예. 그래서 스페인과 전쟁을 해서 이제 하와이도 모두 나가죠. 그때부터 약간의 제국주의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우리 엄청난 광활한 땅이 있는데 뭐하러 가? 그냥 여기 있지. 그렇죠. 자, 근데 반면은 여기 있다 보니까 누가 자꾸 나와 우리 건드려.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막아야 돼.
전 세계를 민주주의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칸트의 영구평화론하고도 실은 비슷합니다. 그게 좀 좋게 보일 때는 특히 민주당일 때는 좀 세련되고. 그렇죠. 근데 그 민주주의 하에서 또 그동안에 뭐랄까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 이론의 어떤 폐해도 많이 있었고 캘비니즘이기 때문에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라는 이런 오판을 한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리더십 이거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미국 사람들이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라가 이제 존재하고 있고 가고 있다는 거는요. 그냥 그게 뭐 먹고만 사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지향하는 점들을 봐야 되는데요. 그 미국이 지향하는 점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건재해왔고 다른 나라들이 많이 가져왔고 이게 단순히 힘의 논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요것보다 더 나은 정치 체제나 더 나은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게 트럼프 바이든 됨에 따라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지금 현재는 명확하게 말하기가 힘들겠습니다. 저희들 투자로 얘기합니다. 바이든이 되면 약 7조에서 8조 정도 투자를 엄청나게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가야지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증세나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증세로 하면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 1%. 양도소득세,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이제 빵 뭐 등등은 너무 독과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중국과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정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처럼 막 기업 분할에 뭐 못하게 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카멜라 해리슨이 돈을 많이 받았고요. 월가나 저기 또 빵이나 이런 데서. 그다음에 그 바이든의 신기술위원회 여기에 멤버들이 거의 8명 중에 6명이 다 실리콘밸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정받을 거 받고 규정할 거 받고 그리고 다시 꾸역꾸역 간다. 그리고 더 쏟아붓는 돈들 그다음에 기후변화 또 뭐 에너지 저기 인프라 또는 여러 가지 뭐 메디케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스닥에 높았던 기업들은 어느 정도 조정받을 수 있는데 전반적인 산업의 어떤 회복 기호는 쭉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 뒤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방한 예정돼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10월 중순에는 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하는데 우리는 그럼 11월 3일 미국 대선까지는 그냥 방한한 사람들 그냥 다독거리고 그냥 별 이야기 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이야기 안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마지막 판단을 요구할 때까지는 둘 다 잘 이용해서 그렇죠. 미국, 중국 다 이용해서 아직 중진국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나라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또 반도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막판에는 그렇게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대한은 그러다 보면 또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신환종 센터장님 자주 좀 나와 주시라고 문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올해는 가족들과 조촐하게 연휴 보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가족들과만 집으로만 가시면 안 되고요. 그 고향으로 내려가서 요새 그런 현수막 같은 게 있더라고요. 불효자는 옵니다. 그건 효자는 오지 않고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거죠. 내려가십니까? 아니요. 안 내려가시죠? 내려가실 곳이 이쪽이신 거군요. 그리고 시간 되실 때 최경련의 경제쇼 꼭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다 녹화를 했는데 한국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투자의 귀재들과 아주 유익한 정보 많이 보내드리고요. 수, 목, 금요일 그리고 주말에 경제쇼 플러스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최경련의 경제쇼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KBS 최경련 기자였습니다. 내일 4시 5분에 그때는 녹방입니다.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